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오늘 오후 서울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외신 가운데 신화통신이 가장 먼저 속보를 날린 데 이어 교도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일제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전 대통령이 부패와 뇌물수수, 반란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후 구속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서울중앙지법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엿새간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선거의 유권자 신고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국민 등록 마감 시한이 이제 약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이 오늘 밤 자정 마감됩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시작된 재외국민 선거 신고 신청은 마감 하루 전인 어제까지 뉴욕 청양사관 관할 지역에서 9,49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영구 명부 등재자 2,387명을 더하면 총 11,880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등록자 11,005명보다 800여 명 넘어선 수치로 뉴욕 청양사관 관할 지역 추정 유권자 14만 4,199명의 8.2%에 해당합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인 사회에도 추방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범죄 불체 한인이 추방되는가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이민 당국에 체포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26일 플로싱 한인 남성의 집에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체포하고 추방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체포된 경력이 있었는데 이때 찍은 지문 정보를 통해 불체자임을 확인한 ICE가 주거지를 급습한 것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자진 출국에 합의하고 3월 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40대 한인 여성이 조사 과정 에서 신분이 밝혀져 추방 재판에 회부됐으며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30대 불체 한인 남성이 추방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불체 신분이 드러나 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출근 지침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기소되거나 단순 교통법 위반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지원대책위원회 최영수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 체포됐다면 곧바로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고 보석을 요청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갑자기 체포된 경우에도 총영사관 한라인 646-965-3639나 시민참여센터 긴급 한라인으로 연락하도록 권고됐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 시장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재정 지원 중단 방침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뉴욕시장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보스턴 시장은 시청에 이민자 피난처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에 대해 주요 도시 시장들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세션스 장관의 발언을 무력 시위 정도로 폄훼한 뒤 연방정부가 우리 돈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그들을 법정에서 조우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피난처 도시에서 연방 지원금을 뺏어가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우리는 모든 LA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의회 대표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매일 수백만 명을 보호할 연방 자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2000년 이후 이민자들이 필라델피아 주요 거리의 소규모 자영업 성장에 기여한 비중이 95%에 달한다며 필라델피아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은 세션스의 위협은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 결의를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서 이민자들을 지속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티 윌시 보스턴 시장은 세션스 장관의 언급을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시청에 이민자 피난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 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일본계 극우 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일본의 우익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측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글렌데일 씨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습니다.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씨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는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습니다. 이에 일본 단체는 캘리포니아주 제구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제구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연방대법원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일협회 임원들과 김 씨를 비롯한 네일업주들이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효력 중지 소송은 아쉽게도 기각 처리됐습니다. 청구인의 자격 여부를 근거 삼아 원고 피해 주장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당장의 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의 데이빗 에버리 판사는 29일 한인 네일살롱 운영자 김모 씨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보건국, 뉴욕주 국무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버리 판사는 또 피고 측인 쿠오모 주지사의 약식 판결 청구를 받아들여 김 씨가 제기한 본소송 역시 기각 처리시켰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한인 네일 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번 기각 판결은 소송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김 씨처럼 행정명령이 발동된 2016년 10월 3일 이전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획득한 네일사롱 업주들은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장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환기시설 설치 규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항소는 30일 이내 가능하고 원고 김 씨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정되지 않는 악덕 고액세금 체납자들에게 엄정 대응이 경고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액의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을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올해 3월 1일부터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 규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악덕 귀족 체납자들의 호화 생활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팔아 넘긴 것처럼 꾸미거나 장롱, 세탁기 속에 현금 수억 원을 감추어두는 등 갖가지 꼼수를 쓴 고액 체납자가 여럿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라가디아 공항 보안 요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한인 여대생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지만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교통안전청 요원 맥시 오크엔도가 한인 여대생 조모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무기 소지가 의심되니 몸과 가방을 수색해야 한다며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검색대를 통과한 뒤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 씨가 항의했지만 오크엔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색을 빙자한 성추행을 마친 뒤 용의자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조 씨의 신고로 체포된 오크엔도는 2급 감금과 3급 성추행 등 혐의로 체포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교통안전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라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항만청은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 기각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크엔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항만청의 부주의와 직원 관리 감독, 태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적 마케팅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하던 웰스파고의 뒷면이 밝혀지자 고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객 모르게 계좌를 만들고 예금액을 마음대로 이체하고 그것도 모자라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웰스파고가 1억 1천만 달러를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웰스파고는 28일 성명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가 개설됐거나 비자발적으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1억 1천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설된 200만여 개의 예금과 카드 계좌에 대해 벌금 1억 8,500만 달러 그리고 고객 환급 비용 5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무허가로 만들어진 150만여 개의 예금 계좌는 고객들의 기존 계좌에 있던 예금을 고객의 동의 없이 새 계좌로 옮기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은 이를 위해 가짜 핀 넘버와 가짜 이메일을 만들었으며 56만 개의 신용카드를 고객의 동의 없이 신청했습니다. 고객들은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았으며 금액이 미미해 눈치채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4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웰스파고 매출로 잡혔으며 이렇게 매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은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고 이에 연루된 직원 5,300여 명이 대부분 해고됐습니다. 존 스텀프 최고 경영자 겸 회장도 사퇴하면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갤럽이 성인 1,50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환경 정책에 이어 교육 정책 지우기에도 돌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현재 지지율은 역대 최저 35%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가 무산되면서 지지층 이탈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